해봅시다. 78페이지 와보시고 진도를 먼저 놔둘게요. 월요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지. 1월 23일인가? 다음 주 1월 30일, 그리고 다음 주가 1월 26일, 그 다음 주가 2월 2일,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이제 4도 하니까 2월 6일. 그리고 내 알기로 다들 이 주간이 학교 가는 주간 아닌가? 1월 30일이요. 30부터 가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 학원 월 말 28일까지만 하고 29부터 쉬는 거 알고 있죠? 나는 원래 항상 그래요. 대신 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에는 빨간 날이 있어도 절대 안 쉬어. 나는. 다만 29, 30, 31일은 그냥 무조건 쉬어. 그 서로 딱 그냥 일정 짜기 편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2월 중간에 저기 설 연휴 있잖아. 설날은 쉬어야지. 안 쉬려고 해봐도 어차피 일일이 안 와요. 내가 허공에다 할 수는 없잖아. 저기 설 연휴에 월요일인가 그때는 한번 쉴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1월 30일이 없어. 이거 애초에 내가 거기 계획서에도 안 써놨어. 저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하면 여기 일주일 동안 텀이 있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못 오나? 그걸 내가 몰라서. 그동안에는 고등학생들이 이 방학, 겨울방학 때 잠깐 학교를 불러도 가봤자 점심 먹기 전에 끝나더라고. 11시 반, 12시에 끝나더라고. 나 그래서 1시에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혹시 올해도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좀 모르겠어. 이거는 일단 나는 뭐 이날 나와야겠지? 근데 뭐 여기 반도 못 오는데 나머지 애들한테 다 영상 보고 보강하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요거는 어쩔지 모르겠네. 이거 학교에서 뭐 얘기한 거 없어요? 뭐 점심 먹고 끝난다, 뭐 정상 수업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없어요? 점심이 끝난다고 주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점심만 먹고 끝난다? 점심 먹고 하고. 점심 먹고 막 뒤에 5, 6교시 하고 끝난다고? 나 우리 교시 안 하고. 그럼 아마 작년하고 똑같이 애들 오면 1시쯤에 딱 오더라고. 문제 없을 건데 이 중에 중학교 친구는 또 못 올 수도 있고. 이 중상고는 뭐예요? 중상고 학교 가냐? 그주에 가긴 하는데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알겠지? 왜냐면 내 과거의 경험으로는 고등학생이 1시에 못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잡아놔야 이 두 번 다 해야 그냥 뭔가 이 방학 끝나기 전에 무조건 끝까지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저는 뭐 학교가 멀어서 못 온다, 학교 늦게 끊어서 못 온다 하면 이제 그때는 뭐 보강하던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알겠지?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주일간 텀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오답이랑 문제를 계속 봐주면서 진도를 천천히 나갈 게 아니고 요 두 번은 일단 좀 스킵하고 진도를 쭉 빼. 대신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개념편, 유형편 다 풀기가 버겁잖아. 그래서 요때 동안에는 숙제를 개념편만 해. 이해됐어? 그 진도를 쭉 나간 상태로 유형편이 비어있잖아. 그걸 일주일 동안 풀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니까. 전에 시험 본 거 틀린 문제 오답이니까 오답 문제 숫자 바뀌어서 비슷하게 있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시게.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개념편에 78페이지 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미분을 합니다. 알겠죠? 자, 복습이나 할까? x n제곱 미분하신 뭐예요? NX 되게 지수가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 맞지? 그 다음에 내가 번외로 알려준 거 어떤 함수식의 전체 거듭제곱이 있을 때 이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내가 했니? 했니? n 내려오고 fx에 n-1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옆에다가 요거 속에 있는 거 미분 갖다 붙인다라고 나 내 기억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증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은근히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있으라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3x의 전체 세제곱 미분하라. 전개를 해놓고 미분하면 불편한데 지수가 내려오고 안쪽에 있는 괄호식에다가 지수가 1만큼 줄어드는 걸 쓴다. 그 이후에 속에 있는 거의 도함수, 속에 있는 거의 미분식을 옆에다가 갖다 붙인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어떤 상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0 나온다. 정도 3개 기억하고 살지 알겠지? 자, 그러고 지금부터 시작하기 접선인데 잠깐만. 어쨌거나 접선도 말 그대로 선이니까 이게 직선이잖아. 결국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어떤 직선을 쓰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2이면서 예를 들어 뭐 1,5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쓰라 그랬어. 됐지? 그럼 분명히 이 중에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로 갈린다고. 아직도 지식이 중학교 레벨에 멈춰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고 기울기가 2니까 a 자리에 2라고 박아놓고 1,5 지나가니까 1,5를 대입해서 그렇게 b를 찾은 다음에 따라서 y는 2x 더하기 3이야 라는 애가 있다. 됐지? 이거는 절대 틀린 게 아니지만 여기서 지식이 멈춰 있으면 너 지금부터는 미분할 때 되게 힘들다고. 알겠지?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기울기가 2래. 근데 1,5를 지나간대. 그러면 일단 x-1 괄호치고 묶은 다음에 뒤에다가 5를 더해주시면 무조건 1 넣었을 때 y가 5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2니까 앞에 괄호 자리에 2를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는 거지. 사람 따라서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얘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알겠지? 그건 고1까지였고 미분할 때부터는 요 정도 아이디어는 갖다 버려야 돼. 무조건 이거만 남아있어야 돼. 알겠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봐. 말 그대로 접선이니까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거의 이미지가 뭐냐면 원과 이렇게 뭔가 스치고 지나가듯이 교점이 한 개인 상태인 직선 또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교점이 한 개이듯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직선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차 함수까지 쭉 배우고 할 건데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이런 점 P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P에서 접하는 이런 초록색의 직선을 갖다 구하라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얘도 말 그대로 직선이니까 일단 얘 이름을 L이라고 부르면 이 L에 대한 방정식을 쓰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위에서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Y는 해놓고 여기다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직선의 기울기가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x 빼기 x좌표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뒤에 y좌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지금 여기 쓴 x1, y1이라는 점이 바로 이 p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미분계수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울기를 우리가 배운 미분 방식으로 통해서 f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x1을 집어넣은 게 미분계수가 될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맞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 어떤 함수식이 이렇게 뭐 그림이 있든 식이 있든 해. 그리고 그 녀석의 이름이 fx래. 그 fx라고 하는 점 위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점에서의 좌표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가 있대. 아직 어떻게 그릴 줄은 모르지만 근데 이 그래프 위의 점 1,5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됐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y는 해놓고 여기 기울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좌표가 1,5를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1하고 5를 이렇게 쓸 거고 요쪽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들어가는데
그 기울기가 말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 곧 미분계수라서 지금 주어진 식 얘를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기울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맞냐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fx라고 부르면 f'x의 식이 3x제곱 더하기 3이기 때문에 거기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f'1이 지금 6이잖아. 그래서 6을 기울기로 하는 식을 이렇게 갖다 쓰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어? 이렇게 구할 거래. 어? 그지? 그러면 지금 내가 예시로 들어준 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명시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상황이 그렇지 않고 어떨 수도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의 바깥에 있는 점이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있어. 자, 요런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린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이건 접선이 아니잖아. 접선은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그럼 뭔가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접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맞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깥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바깥점은 나중에 생각할 거고 일단 무조건 접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 접점의 좌표가 없으면 너는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를 쓸 수가 없거든. 그치? 근데 이 상태랑 이 상태를 비교해봐. 얘는 여기가 접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곧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바깥에 있는 거니까 미분계수가 아니야. 여기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접점에서 구해야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하겠지만 머릿속에 딱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무조건 맨 첫 번째로 할 거는 접점의 좌표를 세팅한다. 어떤 문제를 풀어도 무조건이 알겠지? 근데 얘는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접점의 좌표를 네가 문제로 두고 시작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예로 들어준 이런 방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별로 어렵지 않다. 알겠지? 자, 넘어와 보세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필수 1번 보시고.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가 있대. 그 2차 함수 위의 점 뭐라고? 2차 함수 위의 점? 2차 함수 위의 점 2, 마이너스 3. 근데 거기에서의 접선 구하기.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6이래. 그럼 여기 봐봐. 현재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요 식을 fx라고 부르면은 여기다가 x값에 2가 들어갔을 때 y값이 마이너스 3 나온다라고 지금 써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식을 미분했을 때 2를 집어넣은 2의 미분계수 그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지금 문제가 6이라고 써있는 거잖아.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걸 이 문제에서 야 A랑 B를 구해봐 라고 했으면 그냥 이놈들을 집어넣고 이놈들을 집어넣고 연립하시면 A, B가 나오긴 하겠지? 됐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뭔데? 라고 물어봤다 치자고. 그 식 뭐라고 써야 돼? Y는 기울기 6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A랑 B는 이걸 연립하고 구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됐어? 계산해보세요. 되시면 다음 장 넘어오시고. 계산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오시면 필수 2번에 또 이런 3차 함수 모양이 있대.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쯤 배우든가 다음 시간에 배우든가 할 건데 이 모양이 딱 있을 때
거기 위에 있는 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맞지? 그러면 1,5를 대입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딱 5가 나오니까 여기 위에 있다는 말 뭔 말인지 알았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의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뭔가 1,5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서 지나간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점의 좌표와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얘 직선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써있는 거고 요 놈의 기울기가 바로 F를 미분하고 1 집어넣은 F'이라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요 식을 미분해보면 얘를 그냥 fx라고 했을 때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걷다가 1 집어넣은 기울기가 지금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아래 문제 해보세요. 2번. 근데 접선이라는 게 기울기에서 저 선 하나 그렸을 때 만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게 접선. 아니요. 그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인 거죠. 여기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봐. 여기 봐. 이렇게 생긴 게 나중에 4차 함수거든. 접선일까 아닐까? 이게 스치고 지나가면 접선이야. 사실 접선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좀 되게 애매하긴 해. 이걸 접한다고 해요, 이런 거. 자, 그럼 이거는 접선일까 아닐까? 여기에서 접하는 거야. 스치고 지나가는 걸 접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뚫고만 지나가는 거잖아, 얘는 다.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 뭔가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알아들었어? 나도 좀 애매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근데 2차 함수에서 너가 이걸 접한다고 하듯이 그냥 이런 이미지가 한 번이라도 들어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가 만나는 거 상관없어. 자, 2번 보세요. 1,5를 지나는데 1,5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래.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하면 F'1이 기울기인 거잖아, 그지? 지금 이미지상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황색 칸트의 수직이면서 똑같은 1,5를 지나가는 거니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이런 거를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고 그래, 법선. 접선 말고 법선. 알겠지? 특히 너네는 기하를 배우잖아, 대부분이 신청하면. 거기 가면 법선 벡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선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알겠지? 이 법선의 어원은 뭐냐면 이게 뭔 뜻이야? 아는 사람. 솔직히 고등학생이 알 수가 없긴 해. 이거 수학 단어라서. 이게 영단어로 수직이란 뜻이거든. 직교한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이거 읽어봐. 아저씨 읽어봐. perpendicular. 그럼 처음에 펄 이렇게 된 거야. 아, 진심이야. 옛날에 모든 그 영어나 일본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식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을 한국말로 옮길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차음이라고 하거든. 음을 따갖고 쓴다고. 근데 읽을 때 퍼펜디큘러 그냥 법선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알겠지? 이게 뭐 니네가 생각하는 뭐 준법 정신할 때 그런 법이 아니고. 알겠어? 근데 법선은 뭐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뜻하는 걸 법선이라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F'1의 기울기가 지금 2였으니까 야, 기울기 2짜리랑 수직이려면 얘 기울기 얼마냐? 알고 있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정답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데 똑같이 1,5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강민아 됐어? 네? 됐어? 넘어가세요. 자, 까지는 쉬워. 왜? 문제가 대놓고 접점을 주니까 쉽다고. 천천히 봐봐. 필수 3번.
자, 문제 읽어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 접해야 돼. 이런 곡선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저놈이랑 평행하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여야 평행한 거지. 그지? 그럼 지금 요 문제하고 요 문제의 차이를 한번 문장을 보고 느껴보라고. 얘는 대놓고 접점의 좌표를 줬어. 여긴 접점의 좌표가 안 써있잖아. 그래서 내가 맨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무조건 접점 좌표부터 쓰라고. 얘는 있었으니까 쓸 필요가 없지만 여긴 접점 좌표가 안 써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뭔데? 를 먼저 문자로 쓴다. 알겠지? 그걸 보통은 이제 답지를 보든 뭐 인강을 보든 대부분 사람들은 다 t, ft라 그래. a, f 상관없어. 네 멋대로 하려고. 다 t, ft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y좌표는 t 세제곱 빼기 t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접점의 좌표를 예로 한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기울기가 요 녀석을 미분하고 t를 집어넣는 게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자 요거 미분해보시면 3x제곱 빼기 1이 미분계수인 거 맞지? 도함수인 거 맞지? 걷다가 t가 들어가. 그러면 t에서의 미분계수는 요만큼이 미분계수고 그러니까 얘를 기울기로 하면서 지나가는 좌표가 t, ft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랜덤한 아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녀석의 기울기가 2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요 놈이 2다 이렇게 풀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 2다 이거 풀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t제곱이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 문제 봐봐. 이거는 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t가 둘 다 될 수 있나 봐. 자, 그래서 t가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t가 1이라고 하자. 그럼 t가 1이라고 하면 여기 지나가는 좌표가 1, 빵인 거 맞죠?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기울기가 어차피 1 들어가봤자 여기 2인 거 확실하니까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때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니? 0이니? 그럼 그때는 y는 2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있겠죠. 정답이 이렇게 두 개인 거라. 이해됐어? 예를 들어 여기 봐봐. 너네 원 같은 거 생각해봐도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건 이렇게 두 개 있잖아.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배워.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 2짜리인 거 그리다 보면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지. 그래 답이 두 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접점의 좌표가 안 써있으면 제발 접점부터 쓰고 시작해라. 알겠지? 자, 그럼 만의 문제 해보세요. 이거 됐어? 얘가 답 나오냐? 네. 나 해볼게. 야, 문장 읽었어. 문장 읽었어. 접점 나와 있어. 결국에 지금 이 녀석의 접선이 얘가 되게 하라는 거 맞지? 문장 읽으면. 그 해석을 했는데 접선에 그 접점의 좌표가 안 써있지. 보자마자 접점 좌표부터 쓰는 거야. 접점 좌표 안 써있으니까 t, 여기에 접할 거기 때문에 t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t 세제곱 5t 6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그지? 그러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요 녀석 미분해갖고 t 집어넣은 거 맞죠?
자, 요거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기울기 그 접선식을 갖다 적자. 그 y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를 기울기로 하면서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해됐어? 이거 이렇게씩 쓰는 거에 대해서 빨리 친해져야 돼. 물론 지금 문제는 이렇게 굳이 안 써봐도 이 미분계수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5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t가 0인 게 바로 보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보이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미분계수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라는 이 구성을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근데 지금은 이만큼이 5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t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따라서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t 자리에 0을 다 갖다 때려놓으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정답이 t에 0 넣었으니까 5x, 0 넣었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서 그냥 k가 6이다 하고 끝나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저 화려는 기운이 기울기가 같다? 얘가 얘 접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건데 그때 접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문자로 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당연히 5가 될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 넘어갑니다. 뒤에 오세요. 내가 필수 4번을 내가 풀던 대로 똑같이 풀 건데 한번 잘 들어봐. 점 1,-1에서 어디에 그 곡선의 그 접선 갖다 구하래. 그치? 제곱이냐? 제곱이네. 했어? 그럼 또 여기 막 제곱이니까 뭐 대충 판별식 쓰고 막 그러고 싶은 느낌인 건 알겠지만 그러면 안 돼. 3차, 4차 나오면 판별식이 없잖아. 항상 모든 식에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걸 연습해야지. 알겠지? 그래서 뭐 이 문제 한 점으로는 그냥 여기 지나간 직선 대충 후루빡빡 쓴 다음에 연립해갖고 판별식은 여기다 하면 나와. 그럼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공부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지. 됐어? 갈게. 그러면 뭐 요거 2차 함수인 거 알잖아. 대충 갖다 그려놓고 이렇게 바깥에 여기에 1,-1 있었대. 그러면 1,-1에서 여기에다가 그은 거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공부한 대로 현재 이 문장 속에 접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접점의 좌표부터 문자로 쓴다. 그러면 얘 좌표는 t,ft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이제부터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들어. 여기 봐. 분명히 얘가 시킨 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쫙 그었다 이 얘기지. 근데 그거 순서를 바꿔서 보면은 접점의 좌표가 여기였을 때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절대로 1,-1을 안 지나가. 접점의 좌표가 여기였을 때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절대 여기 안 지나가. 근데 있잖아 하다 보니까 접점의 좌표를 한 여기쯤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그리다 보니까 얘는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분명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내가 식을 이런 스타일로 작성하면 이거는 t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 계속 식이 바뀌고 있을 거 아니야. t가 뭔지에 따라서 막 기울기도 바뀔 거고 여기도 막 바뀔 거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쁜 t가 들어가야 이 새끼가 여기 딱 지나갈 수 있냐 이 얘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식을 뭐라고 쓰냐면 먼저 이 임의의 점 t,ft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문자로 쓴다. 알겠지? 그러면 y는 자 요거 미분해 보시면 2x-1이니까 거기다가 t 집어넣는 게 기울기라서 2t-1이 기울기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t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속 식이 이랬다가 막 바뀌고 있는 새끼인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저기 있는 1,-1을 지나가도록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1,-1을 집어넣으면 자, x 값에 1 넣는 거니까 2t-1 여기 1 들어가니까 1 빼기 t 뒤에 있는 건 다 그대로 맞지? 자, 이제 이 식을 갖다 푼다. -1 요렇게 갖다 풀면은 2t-1 이렇게 갖다 풀면은 -1 플러스 t 거기다가 t제곱 빼기 t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t 플러스 t 지우고 따라서 t제곱 플러스 2t-1은 0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숫자가 이렇게 안 착해? 1, 이제 나이 먹어서 계산도 못하는 거지? -1 2t 마이너스 2t 제곱 -1 플러스 t t 제곱 빼기 t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럼 t 날라가고 -1 날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2t 더한 게 0이고 따라서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2다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선생님 네? 저거 y는 x 제곱을 2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x짜리 t를 넣고 x절 t를 넣고까지 여기잖아. 네 그리고 1,-1하고 t랑 t제곱 마이너스 t를 뒤에서 지우기를 한 같다라고 푸는 내가 이따 말할 거야. 고3들은 다 그렇게 풀어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일단 이 말이 알아듣니? 뭔 말인지? 그럼 지금 봐봐. 또 t가 2개야. 왜 2개인지 알아들어? 이차 함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그리지만 시간이 남아돌면 계속 그리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점이 이런 데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도 갖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어딘가에다가. 이차 함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응? 그래서 t가 0일 때와 t가 2일 때가 2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이제 t가 0이다. 어디다 집어넣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처음에 있는 이 식이 접선이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t가 0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0 들어갔으니까 그냥 끝났죠? 이거 말고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 들어가면 y는 3x 마이너스 3이잖아. 이거 2잖아. 이렇게 있겠지. y는 3x 빼기 4. 이해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걸 미리 얘기해줬는데 이 친구가 잘 봐봐. 일단 접선에 대한 모든 풀이는 사실 이 식을 이해하면 끝나. 여기다가 어떤 점을 막 집어넣고 막 기울기를 구하고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관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은 그냥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t를 기울기로 하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냥 이렇게 작성된다는 걸 하나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긴 해. 알겠지? 됐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봐봐.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바깥의 점이 1,-1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려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그리고 싶다 이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내가 t,ft로 둔 거 맞죠? 그럼 현재 이 그림만 딱 놓고 보면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보라색의 기울기지. f't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지. 그지? 그게 한편으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x끼리 빼가지고 t-1분의 y끼리 빼가지고 ft 플러스 1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맞아? 이해됐어?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식을 한 번만 정리해볼게. 그러면 f'(t) 곱하기 t-1은 ft 플러스 1이야. 맞니? 됐어?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처음부터 네가 여기다가 1,-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다가 1,-1 대입하고 식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 상태로 그냥 1, 마이 넣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1 들어갔으니까 f 프라임 t에 1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 여기다가 ft 플러스 1을 남겨놓고 여기 있는 식을 좌변으로 갖다 넘기면 부호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둘이 완전히 똑같은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편한 대로 쓰세요. 근데 내가 이제 고3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이제 문제집이라는 답안지 같은 걸 보면 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좀 더 공부하기 편한 난이도가 낮은 버전은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지. 이게 모든 문제 다 풀리니까. 알겠지?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거기 아래 4-2번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풀었지. 아니 상관없어. 어떻게든 하면 돼. 완전 같은 얘기야. 김재현, 재현, 킴 똑같은 말이죠. 저시 2학년 전이하면 응. 북한 T만 T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할수 없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굳이 곱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랑 같다라는 사실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랑 지금 떠들어준 내용이 똑같은 말이다. 그치?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네 말대로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1 얘 가만히 있어. f 프라임 t 1 빼기 t 맞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봐. 그럼 여기가 플러스 f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부호 바뀌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완전 같은 말인 거 인정해? 응. 자, 4-2번 풀어보시고 한번 답안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제 요 문제풀이가 잘 이해가 됐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계산됐으면 필수 5번 넣으시고 자, 얘기 이렇게 볼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fx가 있대. 그리고 이런 식으로 gx가 있대. 뭐 이런 얘기는 2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너네 고1 킬러 문제 보면 꽤 많이 나오긴 하거든? 됐어?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쳐봐. 함수 두 개가. 그럼 지금 딱 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요점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점에서 잘 봐봐. 초록색 점 입장에서 노란색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겠지. 근데 그거는 보라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통인 접선이라고 하거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x값이 t라고 했을 때 y값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당연히 초록색에다가 t를 대입한 ft랑 보라색에다가 t를 대입한 gt가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둘이 만나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초록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보라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저도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통인 접선일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지금 공통접선인 상황은 딱 이 두 가지 식을 이해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봐봐. 얘하고 얘가 어떤 그래프 두 개가 있대. 잘 모르니까 대충 봐. 그냥 네 멋대로 그려. 뭐 요 놈하고 요 놈이 있대요 그냥. 근데 얘네 둘이가 이 마이너스 1,0라는 점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진대. 그리고 뭐 요식을 그냥 우리 편의상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했다 쳐봐.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도 0이 나올 거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0이 나올 거고,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지? 그러면서 동시에 위에 있는 식에서의 미분계수랑 아래에 있는 식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겠지. 그래야 공통으로 딱 하고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총 3개인데 사실상 fx의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갖고 0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제 이 식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 그죠? 그럼 남아있는 식이 2개고 문자가 2개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끝났다. 이해됐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는 복잡해져. 다시 문제는 짧아. 근데 상황은 졸라 복잡해. 그럼 그때마다 너가 계속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걸 답을 내기 위해서 나는 문자를 몇 개 잡아야 되지?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라고. 문자가 3개야? 그럼 식 3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알겠지? 자, 계산해 보시고 필수 6번으로 봅시다. 넘어오시고 지금부터 어떤 거리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너네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얘기를 갖고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있어. 오케이? 만약에 원 바깥에 직선이 이렇게 있대. 했지? 그때 이 직선으로부터 여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 때와 가장 짧을 때를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공수 2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중심하고 연결해. 그리고 반지름만큼 마중 나와서 얘가 여기 있으면 이게 거리가 제일 짧아. 반지름만큼 도망가 있으면 거리가 얘가 제일 길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건 이제 공수 2 버전이고, 왜냐면 니네가 원을 미분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가 접선한 걸 이렇게 갖다 그렸다고 쳐볼게. 그치? 그럼 답해봐. 초록이랑 흰색이랑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겠어? 왜 평행해? 왜 평행해 이게 두 개가? 그냥 선생님 그림 잘 그렸으니까. 지켜. 첫 번째는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땐 항상 수직거리가 구해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를 구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수선의 발이니까 직각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의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 무조건 접선하고 서로 수직이지. 근데 동의각이 같으니까 평행이지.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얘를 거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원이 있는데 원 바깥에 접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이런 점을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의 접선이 안 평행하네? 넌 탈락. 여기에서의 접선이 안 평행하네? 넌 탈락. 여기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네? 이 새끼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직선과 평행한 상태가 정답이라고요. 지금.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기도? 이해됐어 이 말? 그러면 여기 봐. 만약에 이렇게 있어. X축에 두 점이 이렇게 A랑 B가 있대. 마지막 한 점을 잡아서 넓이를 이런 식으로 갖다 구할 거래. 넓이가 가장 커지고 싶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 점은 얘부터 거리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꼭지점이야. 근데 만약에 A, B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꼭지점이 아니고 이쪽이라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얘를
접선을 갖다 이렇게 그었을 때 그 접선과 기준선이 서로 평행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랑 마찬가지 얘기다. 됐어? 근데 이 상태면 꼭지점을 잡았을 때 얘가 평행하지 않잖아. 근데 그 옆에 있는 요런 점을 잡았을 때는 평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이가 미세하게 더 길다. 얘를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이렇게 나오게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다?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이면 무조건 뭐라고 한다? 기준선과 접선이 평행한 상태라고 기억한다. 알겠나? 가자. 자, 문제 보세요. 또 요것도 사실 공수 원 문제긴 해. 이차 함수. 봐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대. 그리고 y는 2x 플러스 5라는 이런 직선이 있대. 그때 문제.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요 새끼까지 거리 구하래. 그 거리가 제일 짧대. 여기 봐. 너네가 또 머릿속에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나가는 대로 덤비면 아, 여기 위에 점이니까 t, 이렇게 써야지.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얘부터 얘까지 거리 써야지.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이 점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여기서 절대값 써야지. 선생님 문제가 너무 더러워요 이런단 말이야. 됐어? 그나마 얘는 그래도 요 좌표가 들어가봤자 어차피 2차 함수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풀리긴 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아니고 이 새끼가 만약에 4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차수가 높아지고 절대값 써있어. 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환청기에 가는 거야. 그치?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라고. 아,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전혀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보면 요 녀석이랑 평행하게끔 접하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어느 점을 잡아서 얘를 t, ft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이 보라색의 기울 직선을 갖다 먼저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 보라색의 직선부터 기준선의 직선까지 이렇게 거리만 구해지면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이 보라색은 무조건 요거랑 평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식이 마이너스 2x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2라고 나오려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그냥 얘부터 얘까지 거리만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이 점이 접점 좌표고 그게 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알아서 얘가 나오지 않겠냐고. 제일 짧은 거. 다른 거보다는 얘가 무조건 짧을 거 아니야. 알아들었지? 계산해보세요. 넘어간다? 숙제 개념편밖에 없으니까 계속 나갈 거야. 뒤로 와보세요. 86페이지에 개념이 쭉 써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는 일단 받아들여 말았지. 응? 지금부터 정리 두 개를 배울 거야. 됐어? 하나는 롤의 정리. 이거 만든 새끼 이름이 롤인가 보지. 넘어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름 피타고라스겠지. 그렇지 않아?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좀 두 개를 배울 건데
롤의 정리가 뭐냐면 일단 그림을 좀 이해해봐. 너네 거기 글자 읽으면 눈 핑핑 돌아간다. 여기 봐. x가 a, x가 b 라고 하는 이 구간 안에서만 궁금한 거야. 바깥쪽은 궁금하지 않아. 됐어? 근데 이 안쪽에서 함수 fx가 연속하면서, 됐지? 연속하면서 미분이 가능하대. 무슨 얘기예요? 그래프가 매끈하시다고요. 예? 이런 지시란 없다고요.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다고요. 부드럽게. 그렇게 그려야 돼. 그런 상황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명제 배웠지? P이면 Q이다? 요거이면서 요거이면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온대. 됐어? 어떤 결론이냐면 출발점의 좌표랑 끝점의 좌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태야. 됐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막 뾰족하지도 않고 끊겨있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있어야 돼. 그러면 대강보이 이렇게 갖다 그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렇게 그려보면은 무조건 그 사이 어딘가에는 F'C가 0이 될 수 있는 그 C가 존재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F'C가 0이다가 무슨 말일까?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너네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 자리가 0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니네가 네 글자로 상수함수라 그래. 기울기가 0인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지금 내가 그려본 이 그래프 모양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는 점 C가 있어 없어? 있지, 자식아. 여기 접선 기울기 0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도 0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최소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없을 수 없다. 무조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 이게 무조건인가? 하고 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여기에 A, FA 옆에 어딘가에 여기에 B, FB. 자, 무조건 여기 시작해서 이리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래프를 뾰족하게 그려서도 안 되고 끊겨있게 그려서도 안 돼. 무조건 이어서 그려야 돼. 그러면 무조건 최소한 한 번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가면요? 모든 점이 다 그렇지. 여기도 미분계수 0, 여기도 미분계수 0, 다 미분계수 0이잖아. 알아들었어? 없을 수 없다야 그냥 이 말이. 이해됐어? 증명은 넘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내가 강남권에서 이거 증명 문제 내는 학교는 많이 못 봤어. 이거 증명은 좀 선생님이 많이 악랄한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언지를 주겠지. 그건 나중 가서 공부하시고 이 증명을 너네가 공부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데 대신 정말 궁금하시면 87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내가 웬만한 거 다 증명해주지만 내 생각에도 중요치 않다. 했지? 이게 뭐라고? 롤의 정리라고? 근데 지금 이 롤의 정리를 읽어보시면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무조건 출발점과 끝점의 함수값이 같다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식으로 써보고 싶은 거야. 일반화시켜서. 얘를 좀 발전시킨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그래. 상황은 이래. 아까랑 똑같아. X는 A가 있어. X는 B가 있어.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 조건이 굳이 필요 없어. 그냥 F가 연속이면서 부드럽게 그려져 있으면 돼. 자, 그런 상황이면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B-A분의 FB-FA라고 하는 분수꼴이랑 F'C랑 같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존재한다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A랑 B의 함수값이 굳이 같지 않더라도 그냥 얘랑 함수값이 다르게 찍혀 있더라도 너가 여기랑 여기 사이를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가든 부드럽게 왔다 갔다 때리든 할 수 있잖아. 만약에 모양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가라고 치면 그때 요 식의 의미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요 놈의 기울기잖아. 초록색의 직선의 기울기잖아. 이 초록색의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계수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그림상
초록색이랑 평행하시면 되니까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역시나 그냥 없을 수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최소 한 번은 존재한다. 같은 말 맞지? 이해됐어? 이해만 하고 넘어가. 증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고등 과정에서는. 대학교 가면 존나 중요해. 이거를 MVT라 그래. Mean Value Theorem이라 그래. 계속 나와 대학교 가면. 근데 고등 과정에서 안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대학 수학에 취해 있는 학교 선생이 있으면 아 이거 애들 중요한데 하면서 막 지가 손 놓고 막 낸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여기 강남에서 못 봤어. 지방에 약간 좀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이렇게밖에 못 봤고 그냥 넘어가. 알지? 봐봐. 그러면 만약에 A, FA랑 B, FB가 있어. 이거를 내가 최대한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도 요거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적게 그려도 무조건 있어요. 알겠죠? 됐지? 문제 몇 개 풀고 셔터 합시다. 88페이지. 얘들아, 그러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가 무슨 말일까? 지금 롤의 정리니까 이 상태인 거 아니야? 그치?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미분 쳐갖고 0 나온 새끼 구하라는 얘기야. 맞잖아. 자, 필수 7번에 1번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래. 그리고 바로 치고 여기에 닫힌 구간이 1, 3이라고 써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1부터 3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x가 1인 것부터 x가 3인 것까지만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알잖아. 2차 함수 뭐. 대강 갖다 그리면 뭔가 이렇게 생겨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1을 갖다 넣었을 때 f1의 값도 마3이라고 나오고 3을 갖다 넣었을 때 f3의 값도 마3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출발점과 끝점의 함수값이 같잖아. 그때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연결한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이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f를 미분하여 c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그 c가 누군지를 찾으란 얘기다. 알아듣나? 이거 미분하시면 c가 얼마야? 2x 빼기 4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c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공부 깔쌈하게 했으면 1과 3의 대칭축이니까 눈 보자마자 그냥 2지 뭘.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1, 3의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이 2잖아. 자, 옆에 문제 2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장 와서 8번에 1번까지 하고 셔터 합시다. 오늘 진도 끝나요. 끝나 왜? 네? 왜 엄청나게 보고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내용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뭐가 없다가 아니고 너도 생각해봐.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접선 쓴 거밖에 안 배웠어. 접선 쓸 때 뭐 하라고? 아저씨 접선할 때 뭐부터 하시라고요? 아그 만난 좀 접점부터 쓰라고요? 그거 하나 잘 머릿속에 유념하시면서 문제 풀면 문제가 똑같다라는 걸 네가 풀면서 느껴보면 된다. 그치? 그리고 약간 지나가듯이 잠깐 나온 뭔가 좀 생뚱맞는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면서 넘어가면 매우 힘들지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 그럴 것 같아 하고 넘어가면 큰 문제 하나도 없다 정도까지고. 맞지? 자, 필수 8번에 1번 봅시다. 함수식이 있고 역시나 이 구간에서의 이번에는 뭐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래.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x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시작해서 x가 2인 것까지가 있겠지. 그치? 이 함수의 모양은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알지만 다른 함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2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f2가 5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2,5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두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곡선이 있었겠지. 뭐 3차든 4차든 2차든 뭐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랑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라 그랬으니까 요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미분계수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보고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 얼마냐? 1이죠? 따라서 F'의 C를 구한 값이 똑같이 1 나오는 그 C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값이 2분의 1인 거지. 이해됐어? 네. 신기한 거 하나만 보고 딱 쳤다 하자. 여기 봐. 이거 몇 차 함수였어? 2차 함수였지. 출발점 어디? 마이너스 1. 끝점 어디? 2지. 문제가 출발점과 끝점을 지나가는 거랑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그랬지. 보자마자 답 낼게. 이 새끼 중점이에요. 무조건이야. 얘랑 얘랑 중점이니까 답이 2분의 1인 거라고. 언제나 항상 그래. 2차 함수는 2차 함수면 항상 그래. 2차 함수면 항상 그래. 궁금하시면 A, FA, B, FB라고 놓고 증명해보세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알겠지? 쉬었다 합시다. 저 시계로 15분까지.